안녕하세요, 가리예요. 제가 여드름 영상 이후로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DM을 주셨거든요. 저는 예전에 무작정 화장만 하지 않아도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드름이 정말 심할 때 화장을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퇴사를 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화장은 더더욱 하지 않고요. 집콕 하다 보면 씻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눈곱만 떼고 정말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넷플릭스 본 적도 많고요. 물세안 가볍게 고양이 세수만 한 적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화장을 하면 그 화장품 안에 들어있는 오일 성분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은 또 기름으로 지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 오일 손에 얹어서 이렇게 롤링 하다 보면은 가끔 블랙헤드나 피지가 많으신 분들 흰색 동글동글한 것들이 손에 묻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피지 연화 작업을 클렌징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만 있을 때는 사실 선크림조차도 바르지 않기 때문에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닦기는 해요. 하지만 이 클렌징 폼이라는 건 내 피부 겉에 맴도는 기름을 닦아내줄 수는 있어도 피부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피지까지는 클렌징 폼 하나만으로는 절대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자주 했을 때 피부가 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2차 클렌징을 할 뿐만 아니라 피지 연화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지성 피부들은 오히려 화장을 했을 때가 더 피부가 좋은 것 같다라고 무슨 소리야, 나도 지성인데 난 화장했을 때가 더 안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한번 고민해보세요. 내가 클렌징을 꼼꼼히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부 겉뿐만 아니라 속에 모공 속 청소를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수많은 클렌징 작업을 거친 만큼 수분도 빼앗겨요. 빼앗긴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수분을 따로 충전을 해주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단계, 목욕탕 가서 때 밀기 전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때를 불린다고도 하잖아요. 피지도 마찬가지예요. 피지를 불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그 작업을 피지 연화제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피지 연화제를 화장솜에 적당히 묻혀서 각질이 올라온 부위나 피지가 좀 많다라고 생각되는 뭐 T존, 나비존 이런 부분에 올려주시고 너무 바짝 마르지 않도록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피지를 불리는 작업을 해요. 피지 연화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클레이팩을 얹어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클레이팩은 롤링하면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클레이팩이 굳어가는 과정 속에 이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것도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로 굳혀주는 작업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손에 미온수를 묻혀서 롤링해 나가면서 클레이팩을 닦아내주거든요. 어느 정도 롤링이 됐다 싶으면 그때는 첨벙첨벙 남은 잔여물들을 닦아내주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인위적으로 문지르면 때처럼 나오는 그런 겔 제형의 각질 제거제도 써봤고요. 쿨링감이 많이 느껴지는 클레이팩도 써봤는데 저한테는 좀 자극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녹두팩은 다른 클레이팩에 비해서 일단 수분감이 좋고요. 굳을 때도 너무 바짝 말라서 뭐 가루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클레이팩이지만 촉촉하고 저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요즘 각질 제거, 모공 수축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모든 클렌징, 모든 각질 제거 제품은요, 어쩔 수 없이 수분감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일 가득한 화장품을 지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갔겠어요. 클렌징이라면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빼앗긴 수분만큼 혹은 그 이상 2배의 수분을 채워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3단계가 수분 충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왜 우리 막
여름에 자극받으면 알로에 겔팩 이렇게 뭐 몸이나 얼굴에 바르잖아요. 똑같은 그런 겔 제형의 선인장 겔을 쓰고 있어요. 저는 선인장을 쓰고 있지만 알로에도 상관없어요. 이 겔 제형의 팩을 손으로도 좋고요. 붓을 활용해서 발라주셔도 돼요. 겔을 듬뿍 바르고 이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도록 수분 앰플이 가득 들어간 시트 마스크팩을 그 위에 얹어줍니다. 일반 시트팩을 할 때는 10분에서 15분 내외로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겔을 한번 얹고 그 위에 시트팩을 얹으면 수분감이 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시트팩 단독으로만 사용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의 시간 동안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팩을 떼어낸 뒤에는요. 남아있는 이 겔 잔여감을 실리콘 브러쉬로 제거해주셔도 좋고 뭐 해면이 있으시면 해면으로 닦아내도 좋고요. 아니면 가볍게 물 세안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실리콘 브러쉬로 잔여감을 좀 없애주고 한번 톡톡톡톡 흡수될 때까지 계속 두드려줬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요. 이 선인장 겔의 수분 그리고 시트팩에 있었던 수분까지 겉에서는 맴돌고 있는데 피부 속까지는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피부 속까지 들어가는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모델링 팩을 합니다. 이 모델링 팩은 피부과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주는 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모델링 팩에는 규조토 성분이 주로 들어가는데요. 요즘 규조토 발매트도 있고 욕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품들을 규조토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물이나 뭐 그런 성질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아이예요. 물을 흡수하면서 만들어진 이 팩을 얼굴 위에 얹어서 고무처럼 굳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모델링 팩 자체의 그런 쿨링감, 피부 열감도 내릴 수 있고요. 아까 클레이 팩처럼 피지를 흡착해내는 능력도 있고요. 이 화장품의 유효 성분, 좋은 성분들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무려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마무리로 꼭 모델링 팩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모델링 팩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뭐 콜라겐, 뭐 미백, 비타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는 각질 제거에 좋다는 파파인 효소가 들어간 모델링 팩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팩 붙이고 있는 20-30분, 모델링 팩도 아마 20분 정도 하시게 될 텐데 그것만 해도 벌써 거의 1시간을 사용하는 꼴이다 보니 귀찮아도 주에 2회만이라도 이 과정들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확실히 달라진 피부 결, 좁쌀 올라오는 개수, 무엇보다 화장했을 때 밀리지 않고요. 부드럽게 발리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 피부가 타고난 아기 피부가 아닌 이상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시려면요. 더 비싼 돈 써서 피부과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일 피부과를 갈 수 없는 서민의 입장으로서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